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성소수자 그룹 대화가 되겠는데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소수자 내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정체성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이신 분들 각자 소개부터 듣고 시작할 텐데요. 자기 자신의 관심사, 또 뭐 정체성, 다양한 이야기들 하고 싶으신 말씀 소개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준이고 게이이고 군입대를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저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에디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 성소자를 지원하는 활동 센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DF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정체화한 활동 사람이고요. 나이 34. 저의 요즘에 관심사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의 40살의 나를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님이 말한 그 40을 넘어서 또 에드님이 말한 그 노후에 해당하는 64세. 저는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탐색하고 이게 찾아가고 뭐 일탈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노숙판에 굉장히 꽂혀갖고 이 노숙인들과 뭔 짓을 할까 마음을 설레이고 있는 최현숙입니다. 예. 소개를 다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관심사들과 활동 영역이 있어서 아마 이 성소수자 안에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와 또 연대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소수자로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차별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나이대도 지금 좀 다르고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도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LGBTQIA라고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이 성소수자로 묶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통의 경험들, 어떤 차별의 기제가 작용해서 어떤 억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하는 건 사실 너무너무 많고 이거를 공통이라고 묶었을 때 어떠한 상황보다는 소위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어떤 정상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항상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그 증명들 이런 것들을 받는 모든 순간이 다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동성애자, 시스젠더 동성애자에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걸 너가 여자를 아직 만나보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뭐 트랜스젠더 여성이 저에게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는 갖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소위 정상 가족, 정상 사람, 어떤 정상의 어떤 모습이라는 어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이렇게 끼지 않을 때 그 상황에 던져지는 질문들, 물음표들, 생각들이 다 차별이지 않을까? 이런 결들이 다 성소수자들이 받는 공통된 차별이지 않을까? 성소수자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한 일원이 아니라 그냥 외부의 어떤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 타자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고 여전히 막 성소수자들이 미디어에 많이 그려지고 그래도 막 성소수자 부모 모임 이런 데 처음 커밍아웃을 받고 오는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아직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타자화인 것 같아요. 이태원 사태 때도 제일 제가 좀 웃겼던 반응이 우리나라에 게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게이가 어디 있어야 되냐고, 뉴욕에만 있어야 되냐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누군가 외계인처럼 그죠? 들어는 봤지만 못 본 어떤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맥락으로 차별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40대 말 이때 여자를 좋아하고 커밍아웃을 하고
이럴 때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여성현장을 거치고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하다가 그럴 때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한 여성이 자기가 성소수자임을 이렇게 나는 동성애적인 삶을 살겠다 그리고 여성 파트너랑 살겠다라고 커밍아웃 할 때 보이는 반응이 저는 조용한 게 문제였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지. 하여튼 그때 이제 그 40 후반, 50 초반에 커밍아웃 할 때 역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 족들이에요, 가족. 뭐 남편이랑야 이혼했고 아이들은 이제 20대 이미 넘어섰고 내 어떤 정체성의 그 이제 흐름들이나 그 여성과 사랑함, 같이 삶, 그리고 자기네랑 떨어져야 살아가는 거 다 수긍했는데 오히려 제 원가족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비난했고 그때 좀 갈등이 많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른다든지 타자화 시켜서 특이한 존재로 만든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연결되는 말씀들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벳들 LGBTQIA 사이에서 다른 점들이 있을까? 서로가 이해를 못한다고 느꼈던 경험은 있으실까 하는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사회 제도 안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정체성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제도들을 어떠한 이런 제도가 필요해, 이런 복지가 필요해 이런 곳에서 좀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트랜스젠더 그룹의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 의료를 선택하는 분들과 의료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 이 사회의 어떤 복지나 이런 제도에서 요구할 때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뭐 성소자 내 그룹 안에서도 저에게 이제 좀 되게 상처가 됐던 어떤 말들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시스젠더인데 동성애자로서 뭔가 저와 얘기할 때 이렇게 의료가 너무 힘든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의료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 이성애자예요. 그러면 저는 네가 널 여자로 생각하면 그냥 의료하지 말고 남자를 만나면 되지 않냐 이런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같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트랜지션까지 하고 나서 여자를 만날 거면 차라리 그냥 여자를 만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죠. 나의 몸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어떤 그룹 고민을 덜 하게 되는 그룹들과의 뭐 이야기 나눌 때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좀 몇 회 경험을 하면서 제도 내에 필요한 그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이 좀 다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이게 넓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랜스젠더도 아마 분명히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예민하게 말해줄 수 있을 때 더 사회가 진보하는 거고 모두가 평등한 방향으로 알 기회를 주는 거고 토론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런 걸 느꼈던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때 제가 불편하다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성소자 그룹이 아닌 곳이었다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성소자 안의 그룹에서는 그걸 더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까지도 불편한 존재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왜 그런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런 경험이 있네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른데 혼동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성소수자 그룹 안에도 있다. 애초에 각 성소자별로 정체성별로 가해지는 억압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의료 지원이나 그런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뭔가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이런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힘내자 이런 말로서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충족되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에 몰린 다른 정체성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커뮤니티 간에 잘 공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변희수 하사 사건 때도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되게 그냥 저 사실 좀 충격받은 게 그런 다시 입대하지 뭐 저렇게 하냐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애초에 뭔가 그렇게 다른 억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냥 커뮤니티가 너무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트랜스 부모님들은 이제 따로 어떤 커뮤니티를 그 안에서도 만드셔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왜냐면 거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서로 교류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그룹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존중이 또 게이 그룹에서 부족하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게이 그룹이 또 가장 공격의 최전방에 설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누시겠어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동성애자, 특히 게이들은 엄청 문란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성을 유닛거리로 우리가 전복해서 갖고 노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게이 커뮤니티를 비판하는 코멘트들 중에서 왜 저렇게 성을 이렇게 문란한 것을 자랑하듯이 전시하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의 운동의 방식인 거잖아요. 우리가 공격하는 방식대로 저항을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비판되는 것들을 좀 봐와서 그런 굳이 꼽으라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레즈비언들이 갖는 다른 성소수자들과의 다른 차별의 지점이나 다른 그룹에서 이해가 못 된다고 느꼈던 지점들 혹시 있으실까요? 보통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을 남성의 성에 비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레즈비언 간의 관계 혹은 그 간의 섹스에 대해서는 게이들 간의 섹스보다 덜 사건화시키는 거죠. 저건 그냥 당분간 뭐 저럴 거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즐기는 정도. 그래서 남성 간의 섹스에 대해서는 더 좀 강하게 비난한다고 한다면 여성의 성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혹은 과도기적인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있죠. 그거는 뭐 이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남성을 더 정상적인 존재로 보고 여성을 그 하위 존재로 보는 그 안에서 여성의 성도 조금은 이제 우습게 보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억압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다른 퀴어들의 차이점들을 공부하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거에 덧붙여서 뭔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동성애자들은 주로 이제 취업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그걸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아예 그냥 밝히지 않고 그런 클로짓으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경향도 있는 반면에, 사실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정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이력서를 내도 거기에 성별이 적혀 있고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부터 좀 어쩔 수 없이 아우팅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이를 아는 게 사실 성소수자 연대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성소수자들 안에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동일한 어떤 동일한 차별로 묶여 있다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굉장히 다양한 가닥들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은 묶여 있고 어떤 것은 따로 있고, 이 묶여 있는 것도 가지런하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뒤뒤 엉켜 있는 이런 거로 봐야지 각각의 결들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소수자끼리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만 연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소수자라는 덩어리로 해서 억압하고 비정상화하는 우리 사회의 이 구조가 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해내는 것.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 노숙인이니, 뭐 이주민이니, 노인이니 공통의 그 억압하는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은 건강한 국민을 낳게 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정말 그 순종적인 근로자를 낳게 해서 노동자로서 자본에 복무하게 하고 싶은 또 자본의 욕망, 최고의 정상이라는 여기에 소위 정상가족, 정상의 성으로서 이성애죠. 가임기 여성과 그치. 딱 결혼할 때 그래서 그 성만 또 애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재벌에게 쓱 갖다 주고 이제 납세도 열심히 할 그 논리죠. 결국 그 논리 안에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소수자들의 뭐 섹슈얼리티나 존재 자체를 억압하는 이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자본이 원하는 성과 그런 원하는 사람, 원하는 국민, 원하는 노동자, 원하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제 안에서 차별이 다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연대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활동의 모든 궁극적인 거는 한 명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와 뭐 문화가 달라지면서 차별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차별이 계속 생기고 제가 지금 당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제가 나중에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었을 때 만연해 있는 노인 혐오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자녀가 생겼을 때 청소년 혐오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라면 결국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역시도 그 차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두를 위한 세상,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는 꼭 필요하고, 저는 지금 성소수자들이 연대를 왜 해야 되느냐, 사실 아직 시민사회의 성소수자 활동이 가시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이 사회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연대를 해야 되는 막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내일이 아니라도 이게 어떤 누구든 이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게이들 중에서도 연대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안 만나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안 만나봐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기회를 넓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소수자성과 연대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시스젠더 여성으로 정책을 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데, 생물학적 여성만 진짜 여성이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해야 된다,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 운동에 성평등을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의 운동을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이게 되게 그런 공포에 기반해 있는 가짜뉴스들이 퍼지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막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말들이 처음부터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진실보다 훨씬 퍼지기 쉽잖아요. 이게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공간을 위협해,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직관적이잖아요. 간단하고 명료한데 네. 무섭고. 네, 이게 뭔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지금 가짜뉴스들이 계속 유통되고 하는 이유들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진실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트랜스젠더 혐오가 빨리 퍼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닐까요? 공포에 기반한 가짜 뉴스들과 또 뭐 탈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오히려 역행을 한다, 이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성 당사자로서 그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그걸 처음 접했을 때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나는 감히 지금 당장 상상할 수 없는, 왜냐면 나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당장 이 숨 쉬는 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픈, 막 숨가쁘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되게 안전한 어떤 배 위에서 뭔가 나의 공간은 여기 더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 굳이 그렇게 비유하자면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위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러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성은 어때야 돼, 저래야 돼,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나마 그 사람한테 불쾌감을 덜 주는, 그 불쾌감이 정당하진 않지만 갖고 있는 편견과 여러 가지들에 통과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점에는 제가 도달을 해야 됐었고, 그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위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뭔가 왜 꾸미고, 왜 긴 머리 하고, 왜 화장을 하며,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하냐.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처럼 안 보일 것 같았어요. 특정 그룹이 여성의 증거들을 이렇게 막 나열하면서 이게 아니면 여성이 아니다, 사실 그 틀에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굳이 트랜스젠더가 아니어도 생물학적 여성들도 그 틀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수술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임신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단 말이죠. 모든 성별이 다 존중받는 사회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 제가 여성이라고 생각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여성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너 성별이 뭐야?
나 남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너 여성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회는 지금 여성 남성밖에 없어요. 남성 아니면 여성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고 남성성이 아니고 싶으면 여성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이분화돼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 시스 여성도 있고 트랜스 여성도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을 오히려 트랜스 여성에게만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의 피해자성에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이자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좋은데 그거야 뭐 맞는 판단이고 현실이니까 좋은데 각자의 피해자성을 충분히 좀 감수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피해자화시키는 사회의 논리들을 이해하면서 연대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를 가지고 순서를 매기려고 하고 그 순서를 가지고 또 위계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번 그룹 대화를 통해서는 성소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들 그리고 또 성소수자 내에서의 다양함들 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점은 없었는지 또 고민을 해봤고 또 성소수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소수자 그룹에서의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2부를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